자, 그래서 그런 난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기말 때는 아무쪼록 준비 잘해서 좋은 점수를 100점이 아니라 90점 맞아도 내가 좋아할 것 같아. 자, 봅시다. 여러분 이제 3학년 1학기 거에 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한다면요. 3-1은요. 여러분 1학년 때 우리 뭐 배웠나 기억하시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1학기 것만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뭐 배우셨죠? 순서대로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너 한글 못 읽냐? 네. 1학년 1학기 아예 아 1학년 1학기 잘 안 보여? 이게 잘 안 보이세요? 소인수분해 배웠고요. 또 뭐 했어요? 정수, 유리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다음요? 문자와 식. 물론 여기에 방정식도 들어가죠. 그 다음요? 정비례, 반비례. 맞죠? 자, 그런데 더우세요? 2학년 1학기 때 건 뭐 배웠죠? 색깔 바꿔줄까? 2학년 때는. 네, 순환소수. 그래서 유리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요? 네, 시계 계산 배웠죠? 거기에 다항식, 단항식 계산 배웠죠. 됐죠? 그 다음 뭐 배웠죠? 네, 부등식. 활용 포함해서. 그 다음 뭐 배우죠? 네, 연립방정식 배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 배웠죠? 1차 함수. 거기다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도 같이 하셨죠? 자, 이게 2학년 1학기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3학년 때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지금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를 보게 되면 소인수분해부터 정수유리수까지 파트로 봐서 얘네는 식을 배우는 걸까요? 숫자를 배우는 걸까요? 네, 숫자를 배웁니다.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크기를 나타내거나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크기나 양을 표현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2학년 들어와서는 그 수에 해당되는 게 누굴까요? 순환소수죠. 그래서 소수인데 규칙성이 있지만 끝이 안 나는 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간단하게 점 찍어 하는 것도 배웠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죠. 왜냐하면 그 반복된 꼬리를 달고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유리수 형태로 바꿔가지고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우, 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죠? 일어서서 들으세요? 그냥 거기서 일어서.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소인수분해 정수이리수가 숫자라는 걸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그래서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큰 수를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것부터 배웠죠. 해체하는 거. 12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이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잘게 잘게 곱으로 쪼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곱의 구성 요소의 핵심 기본 단위로 쪼갠다라는 것은 큰 녀석을 분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을 식 자체를 복잡한 식을 더 짜잘한 식으로 분해하는 보다 더 폭넓은 분해 방법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고차원적인 복잡한 식을 더 단순한 식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의 첫걸음이 1학년 때 숫자에서 먼저 배운 것이고, 자, 어떻든 수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도 순환소수라고 해서 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유리수까지는 배웠다고 하지만 1학년 때 유리수는 불완전한 유리수였습니다. 왜? 그냥 마이너스가 들어간 분수 계산까지 배운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소수 형태로도 얼마든지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족보를 따져보니까 유리수의 일부가 들어갔었죠. 하지만 유리수에 담기지 않은 수도 있었습니다. 뭐였죠?
무한소수 중에 어느 소수가 유리수에 안 포함됐죠? 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수책에 기억하시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우리 수책에 다시 한번 적어 주실까요? 연습장 있으세요? 물론 맨 앞 페이지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잘 됐네요. 여러분 새 책도 써야 되니까 이 앞에다가 이쁘게 조그맣게 수책에 한번 적어 주실까요? 3-1 맨 앞에 뭐 들어가기 앞서 해가지고 좀 빈 종이책이 하나 있잖아요. 네, 아무데나. 네, 거기. 거기다가 여러분 이쁘게 수책에 하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적을 수 있는 분만. 수책에 기억하시나요? 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얼마나 기억하시나? 벌써 뭔가 고민에 가득한 지우의 표정이 보이네요. 이걸 왜 자꾸 하냐면 2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도 수였어요. 맞죠? 3학년 때 처음 배울 것도 뭐가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수가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운 걸 또 반복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의 가장 첫걸음인 수라는 녀석을 이제 넓힐 거예요. 근데 수책에 잠깐 한번 복습 한번 가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 나온 수가 뭐였죠? 자연수. 자연수인데, 그래서 자연수를 내추럴 넘버라고 하죠. 자연수인데, 자연수만 하다 보니까 옛날엔 자기 혼자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사냥해서 먹고 뭐하고 없으면 굶고 굶다가 뒤지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부족이 생기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남는다는 개념이 생겼어요. 여분. 서플러스가 생겨요. 그래서 남으면 썩혀서 버릴까요? 그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부른데? 응? 나눠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깝잖아. 팔아요. 파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지금의 파는 개념이 아니라 빌려주는 개념이에요. 내가 부족할 때가 있지 모르니까 난 많으니까 너 빌려가. 대신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네가 줘야 돼. 안 주면 도끼 들고 싸우겠죠. 자, 근데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빌려준다는 개념도 생겨 필요하게 됐어요. 빌려준다는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생겼느냐? 빚이라는 네거티브라는 개념이 생겨요. 마이너스라는 개념. 근데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다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자연수가 있었지만 빌려줬다라는 거, 빌려왔다라는 거 표현하니까 음수라는 개념도 누가 앉으랬어? 못 쓴 놈이. 다시 서. 불리지 지금. 자, 네거티브라는 개념도 있었고 빌려줬다라는 빌려왔다라는 마이너스 개념도 생겼고 또 다 갚으면은 다 갚았다라는 것도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0이라는 것도 생겼고 음수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양수라는 개념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양, 영, 필요 없었지만 그냥 수만 있으면 모조리 자연수로 되는 거였지만 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개념이 추가로 되면서 교통정리까지 시작했어요. 됐나요? 한동안 잘 썼는데 이제 그러다가 자, 맨날 이렇게 할 때는 고기를 먹고 싶어도 한 마리를 빌려와서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뭐 닭 한 마리 정도는 괜찮지만 돼지 한 마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다 처먹긴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고 나서 못 먹어가지고 무슨 짐승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다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많다. 그런데 한참 지내다가 불악이 더 커졌어요. 이제 드디어 마을을 이루게 됐어요. 마을을 이루면 뭐가 생겨요? 아니요. 직업이 생겨요. 그래서 너는 창고를 지어. 뭐 나는 고기 잡아올게. 또 너는 농작물을 키워. 나는 뭐 사냥을 해올게. 이런 식으로 또는 나는 옷감을 만들게. 분업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고기만 파는 사람이 생깁니다. 정육점. 옛날엔 푸주간이었죠. 부처죠, 부처. 그래서 푸주간인데 가면은 아저씨 고기 이만큼만 주세요라고 할 땐 이만큼이 얼만데 엄마가 좀 조그만 꼬마애가 조막손을 들이밀면서 요만큼이래요라고 했는데
그 꼬마 사이즈 보고서 정말 요만큼만 주면은 엄마가 갖고 온 다음에 그 고개를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구박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꼬마가 가가지고 아저씨 이만큼이란데 그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줬잖아, 이 새끼야 해가지고 또 혼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게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예요? 부분을 못 나타냈죠.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숫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떤 수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분수 배웠죠, 분수. 분수를 배우셨는데 분수라는 숫자를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수하고는 구분하셔야겠죠. 자, 분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이 수는 부분이 아니라 딱딱딱 떨어지는 값이죠. 한 마리, 두 마리. 빌려오든 같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했느냐? 얘는 딱 떨어지는 수라고 해서 정수라고 하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 분수도 있으니까 정수가 아닌 수인데 분수라고 말하면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이름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제부터 분수라고 안 하고 유리수라고 합니다. 왜 유리수라 그랬죠? 유리수의 뜻이 뭐였죠? 자, 사실 내가 좀 이해 편하게 분리가 있는 수라고 설명을 했지만 분모 문자로 분리가 되거든요. a분의 b꼴이 되고 a, b는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유리수입니다. 근데 유리수라는 것 자체가 나는 분리가 있다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사실 분리가 있다라는 엄밀한 거기에 맞는 표현법은 유비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써요. 근데 유리수라는 이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리수라는 거는 사실 유래가 있습니다. 이건 이치가 있는 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치에 맞다. 논리적인 수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근데 이건 좀 이따 사족이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어떻든 간에 부분을 나타내는 수는 분수지만 유리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숫자는 정수라는 걸로 다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적어주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얘를 정수라고 정해준 이유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얘도 이 패밀리의 이름이 필요하니까 정수라고 정했죠. 딱 떨어지는 수. 그러면 얘도 갑자기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수의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양수, 음수라는 대표 타이틀을 얘만 독점할 수가 없어요. 분수도 양수, 음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수많은 그 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양수 중에서도 양의 정수로만 한정을 짓자. 양수는 너만 독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도 음의 정수로 한정을 짓자. 정수 중에 음수. 0은 그대로.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우리가 나타낸 분수인데 양수, 음수 다 있습니다. 근데 부분을 나타내는 수는 또 다른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소수가 있었습니다. 소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맞습니다.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유한소수는 끝자리에 있는 거고 무한소수는 끝이 없는 수입니다. 근데 무한소수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순환소수가 있었고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었습니다. 순환소수는 뭐였죠? 우리가 2학년 때 처음 배운 거였죠? 자, 순환소수는 이를테면 0.3333 같은 것들이 순환소수고 또는 0.123, 123 같은 것들이 순환소수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순환소수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수도 분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패밀리 계열들이 있는데 이 소수 중에 부분을 나타내는 다른 쪽 계열인 유리수 쪽과 비교한다면 이 유한소수는 유리수로 왔다 갔다 동일한 크기를 나타내면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변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유리수 모양이면서 소수 모양을 왔다 갔다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유한소수가 가능할까요? 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한소수 0.5 같은 경우는 유리수 2분의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0.12 같은 경우도 100분의 12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유리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건너갈 수 있죠? 다음, 무한소수 넘어가겠습니다. 무한소수 중에 이 순환소수는 2학년 때 배우셨지만 유리수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0.3333은 얼마로 바뀌었죠? 9분의 3. 그러니까 또 0.123123은요? 999분의 123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정수 아닌 유리수로 표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는 정수 아닌 유리수로서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걸 일부러 소수 패밀리 계열을 이쪽에다 적어 놓은 이유는 너 졸리면 일어서 들어. 뭐가 밝아요? 아, 그래요? 그게 밝아서 그래요? 이제 괜찮나요? 좋아요. 근데 너무 좀 칙칙하지 않니?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자, 정수 아닌 유리수의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넘나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메인 족보를 유리수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는 얘도 분명히 자기 나름의 일파의 족보가 있지만 얘는 어디까지나 유리수가 메인이에요. 알겠어요? 여기 서브로서 걸쳐 있게끔 이렇게 요 몇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쪼갠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메인 카테고리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비순환 무한소수. 이 녀석은 반복도 안 되는 무한소수입니다. 규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반복도 안 되고 규칙성 없는 녀석 예를 들자면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자, 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3.14, 1592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가는데 반복도 안 됩니다. 즉 뭘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알아야 무슨 뭐 분모를 모루 잡아가지고 분수로 바꾸든지 할 거 아니야. 얘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규칙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크기는 있어요. 근데 못 나타내. 못 나타냅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네. 여러분 루트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2번 곱해서 2를 만드는 값입니다. 제곱해서 2를 만드는 값. 여러분 2번 곱해서 2 만드는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충 우리 1.4 제곱하면 1.96 됩니다. 1.5 제곱하면 2.25가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 사이의 값이 되겠죠. 1.4보다 크고 1.5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 봤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1.414, 213 하면서 끝도 안 나고 반복도 안 돼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거 계산도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1.414까지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2에 근접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숱하게 이거 만드는 것도 거진 한 10분, 20분 계산하셔야 돼요. 빨리 계산해서. 이렇게 일일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것도 보니까 1.414, 213 하면서 반복이 안 되고 끝도 안 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고 싶어도 못 나타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얘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만 둘 거야? 아니죠. 얘를 위한 수의 그 족보 가족을 만들어야겠죠. 얘는 그래서 어떤 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유리수는 분모 분자로 분리할 수 있는 수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는 근데 끝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분모 분자로 아예 표현 자체를 못 해요. 결정이 나야지만 분모 분자로 나타내는데 못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분리를 못하는 수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합니다. 물론 엄밀히 표현하면 분리를 못한다 뜻이 아니어서 거기서 유래된 건 아니에요. 일어서 들어. 하품 그만해. 왜 자꾸 하품하지? 내가 볼 땐 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두우니까 더 졸리지? 왜 졸리지? 잠 많이 못 잤어?
왜 못 잤지? 그래서 뭐 하느라고? 어? 약간 배는 왜 아팠을까? 늦게 자고 오늘 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었어? 배 아픈 거 좀 어때? 그렇다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 안 되겠지? 여러분 5월 달에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번 주부터는 좀 애들 좀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 저 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자세를 좀 가다듬어야지.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너도 졸리죠? 졸리세요? 좋아요. 자,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까지는 분수로 바꾸니까 유한소수랑 더불어서 정수 아닌 유리수로서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이 비순환 무한소수는 규칙성도 발견 못하겠고 끝도 안 나기 때문에 유리수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무리수라고 새로운 수의 체계로 넣습니다. 됐습니까? 이 무리수는 절대 이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무리수까지 합쳐가지고서 현재 수에서의 바로 전 단계가 이 무리수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 두 개 수를 갖다가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이 실수는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실수가 아니라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라 뜻입니다. 이 실수부터는 모든 우주상의 크기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수의 책이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2학년 거 출발하면서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다니까 다시금 정리해 주세요. 이제 앉아 써도 돼요. 체계는 없어요. 얘는 이 자체만으로 딱 넘어가는 수예요. 무리수에 무슨 뭐 무리수 정수, 무리수 뭐 음해적 이런 건 없어요. 무리수는 말 그대로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끝도 안 나는 더러운 꼬리를 가진 놈이에요. 대신 양의 무리수도 있고 음의 무리수도 있어요. 네가티브, 포지티브는 다 있어요. 비제 개념이자면 네가티브인 거고 재산의 개념이면 포지티브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더러운 무리수 꼬리는 있어요. 반복도 안 되고 끝도 안 나는 꼬리가 있는 놈이에요. 소수 중에서 비순환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그래서 이 수책에는 사실 이렇게 나가는 게 메인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엔 요거는 약간 서브 카테고리예요. 소수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아셔야 되고 메인으로 아시는 건 아셔야 돼요. 정리 제대로 하세요. 이거 그냥 흉내내듯이 쓰는 흉내내다고 쓰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이 수의 책에는 중학교 3학년 수가 끝이기 때문에 이건 머릿속에 확실하게 다 넣으세요. 여기 있는 거 내가 쓴 거보다 덜 쓰지 마시고 다 써서 다 넣으세요. 이거 어설프게 쓰면 안 돼요.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이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이제는 더 이거 까먹을 거 없어요. 이거는 다 넣으세요. 제대로 정리하세요. 성급하게 빨리빨리 하다가 다 까먹고 뭐 급해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적은 친구 중은 다 적었다면은 머릿속에 지금 넣으세요. 계속 어떻게 수가 발달했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해가지고 자기만의 스토리라인으로 저걸 다 기억해 주세요. 잘 적어. 제대로 적어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연습을 해야지만 숙달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아니요, 초록색은 내가 이해를 돕고자 적어둔 거고 이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건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적으셔야겠죠? 일단 다 정리하시면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요. 3학년 1학기의 제일 스타트가 저 숫자입니다. 보다시피 다시 얘기합니다. 유리수에서 정수 유리수까지 이렇게 배운 거는 1학년 때 배운 거고요. 1학년 때 이 정수 유리수까지 배운 거는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아직 여긴 안 배웠어요. 소수는. 됐어요? 그리고 2학년 때 여기 배우면서 비로소 부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축인 소수 쪽에서 유한과 순환 소수까지만 요 분수가 돼서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완결을 시켜서 비로소 요 테두리만큼이 2학년 때 유리수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순환소수와 유리수라고 한번 배웠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환소수만 배운 이유는 유리수를 완성시키려고 한 거지 소수를 완전히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소수 중에서 딱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순환소수하고 유한소수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규칙성도 없는 무한소수인 비순환소수가 남아있죠. 얘는 그래서 왜 안 배워요? 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금 아껴놨다가 지금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교재 책에 차례를 봐주세요. 맨 첫 단원의 타이틀이 뭐죠? 네, 실수와 그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수를 배우려면 거기 소 제목에는 또 뭐가 있는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곱근과 실수가 나오면서 근어를 포함한 식의계산이라고 나오죠?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가고 조금 다음 거 할게요. 그럼 이제 뭐가 있거냐? 이게 실수 배우기 전에 사실 무리수라는 타이틀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 3단원 이제 무리수로 돼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리수가 배워야지만 이제 실수가 완성이 되는데 이 족보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무리수를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2학년까지 배웠어 안 배웠어? 2학년에 여기까지 배웠는다는데 이 비순환 무한소수인 무리수까지만 더 배우게 되면 드디어 소수도 완성이 되면서 실수도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거까지 해서 실수까지 만드는 게 중학교 3학년의 수체계의 마지막 종착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 비순환 소수도 커버가 되니까 이 소수도 완성이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3 때 여러분이 배울 최종 수의 체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걸 완성하려고 1학기 때부터 배워오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수의 끝입니다. 중학교 버전까지.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중3 때 배우는 첫 번째 타이틀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수, 무리수 같은 거를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리수를 배워서 실수가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타이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무리수가 그럼 뭔데요? 왜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데 봐봐. 여러분 이 무리수라는 거는요. 중학교 3학년을 관통하는 타이틀은 2차원이라는 겁니다. 자, 1학년 때 우리 방정식 배웠어요. 몇 차 방정식이었죠? 네, 1차예요. 왜 1차였죠? 이런 식으로 x라는 문자든 y라는 문자든 최고차가 1차인 문자로만 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었어요. 졸리면 일어서세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연립방정식을 배웠지만 엄밀히 말하면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었나요? 아니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x-y는 뭐 3이고 그 다음엔 x 더하기 y는 4라는 식으로 문자 두 개 차수 1차인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네, 2원 1차 연립방정식. 여기도 아직 1차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 3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파고든다면 처음에 실수 무리수는 수를 배우지만 그 다음 뭐 배우냐면은 인수분해라는 것도 배울 거고 인수분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방정식인데 이런 식으로 최고차가 2차인 방정식을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함수도 배우는데 2차 함수를 배웁니다. 아까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지만 3학년 때는 2차 함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3학년 1학기를 관통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 무리수부터 시작해서 인수분해, 즉 복잡한 식을 쪼개는 숫자 쪼개는 소인수분해의 3학년 버전은 식을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엔 방정식도 2차, 함수도 2차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느냐? 2차를 좀 더 딥하게 배우면서도 3차 이상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차원이었는데 이 3학년부터는 드디어 차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차수가 높아진다는 건 차원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수 무리수가 도대체 차원이 높아지는데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시작합니다. 서론이 길었어. 근데 할 수밖에 없어. 중3 1학기 거는 1학기 모든 과정의 총 종합판이고 끝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이게 교통정리나 매핑이 돼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단 한 번도 밀리면 안 되고 복습이 한 번도 늦춰지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오세요. 자, 아직 처음이니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시작을 할 건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고 그러면 이 실수, 무리수가 도대체 이거랑 뭔 상관인데 차원을 넓히는 것과 뭔 상관인데 싶은데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1차원은 뭘까요? 선입니다, 선. 점은 0차원이에요. 자, 2차원은 뭘까요? 면입니다. 면은 선이 몇 개, 축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 가로와 세로 두 가지가 있어야 면이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3차원은 뭐가 되죠?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축 두 개에다가 지금 이게 뚫고 들어가는 축이라고 그냥 입체 비슷하게 놓을게요. 이렇게 수직과 이렇게 파고 들어간 수직까지 해가지고 3차 수직이 이렇게 선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얘는 입체가 되고요. 얘는 면이 되고요. 얘는 선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러분 1차원은 1학년, 2학년 때 배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의 모양이 선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수, 유리수 계산할 때 우리 크게 비교할 때 절대값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짜리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이 절대값이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자, 그래서 선을 배우는 게 1차라면은 이제 면을 들어갈 텐데 면이라는 게 2차입니다. 면적, 넓이. 그럼 여기서부터 재밌는 걸 하나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여기가 0이라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이건 수직선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넓이가 1짜리인 넓이가 1이야. 넓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만드는 요 1차원 직선상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넓이가 1이야. 길이가 얼마게? 1이 이거 쉽죠? 맞죠? 즉, 1 곱하기 2라면 1이 나오니까. 맞습니까? 자, 다음에 그러면 자, 얘가 넓이가 너무 커졌나? 좀 줄여야겠다.
편의상 옆에다 여기다 할게. 자, 이렇게 여기가 넓이가 4가 됐어. 넓이가 4면 그때 그 1차원, 이 2차원 면적값이 4예요. 그것의 1차원 길이값은 얼마가 될까요? 2. 쉽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넓이가 2예요. 2차원 면적의 넓이가 2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는 2번 곱해서 2가 나오는 값이 돼야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몰라요. 1.414, 213 하면서 끝까지 해봤는데 못 찾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굉장히 이상한 수예요. 봐봐라. 이게 너무 되게 획기적이었어. 자연계에 면적의 크기가 2인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 이 세상에 무슨 컴퓨터 모자이크 픽셀도 아니고 1 다음에 갑자기 2만 있는 세상이 되겠어요? 그 사이에는 뭐 다 비어 있을까요? 우리 세상이 무슨 픽셀 모자이크처럼 된 세상일까요? 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이에 2라는 크기를 갖는 게 존재할 텐데 그걸 나타내는 1차원 길이값은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제곱해서 1을 만드는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유리수는 모른단 말이야. 크기는 있을까 없을까? 크기는 있어. 근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누구 문제일까? 이 값을 갖는 놈이 문제일까? 아니면 이 값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일까?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유리수만 갖고도 모든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왜냐하면 유리수도 무한하잖아. 근데 그 빈틈이 최초로 발견이 된 거야. 야, 이 넓이로 2차원으로 가니까 2차원 값이 너 졸리면 서서 들으라고 했지? 너 멍 때리고 수학 못할 것 같으면 똑바로 서서 들어. 2차원 값이 얼마인지는 아는데 연속적으로 달라지는 2차원 값에 대해서 그 1차원 값도 분명히 우리 숫자를 담아내야 되는데 못 담아낸단 말이야. 수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유리수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유리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왜 무리수다? 내가 아까 유리수, 무리수 할 때 이 리라는 값이 분리란 말보다는 사실 논리적이냐, 이치에 맞느냐라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자로는 이거거든요. 물리학 할 때 이자예요. 왜 근데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수일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야, 유리수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더해봐. 아마 끝자리가 뭐가 나오지 않을까? 더해봐봐. 막 쪼였어. 노가다 시켜봤어. 더해봐. 규칙성이 나오지 않을까? 안 돼. 이게 뭐, 100자리, 1000자리까지 막 정말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애들 막 머리털 빠질 때까지 시켜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유리수의 한계성이 보인 것밖에 없지. 그래서 이 공고한 유리수의 벽을 깨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서 이런 비논리적인 수가 어딨어. 그래서 무리수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그냥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못하는 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 크기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인가요? 땡땡땡이라는 건 포기한 거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 계산 못하고 그냥 손가락 빨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리수 형태로는 얘를 못 담아낸다. 그럼 얘를 맞춤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우리는 개발해야겠다. 어떻게 만들었냐? 얘는 2를 곱의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곱의 반쪽이에요. 알겠어요? 제곱의 반쪽교를 이렇게 씁니다. 2를 찢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2를 찢었어. 약간 우스개로 얘기한다면 2란 녀석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됐어요? 제곱해서 2 나오는 거 갖다가 찢어서 그 반 쪼가리가 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스개로 설명하는 거고 내가 정식적인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루트라고 읽습니다. 얘가 영어로 무슨 뜻이죠? 뿌리란 뜻입니다. 뿌리 또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근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근원이라는 게 왜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고 했는데 봐주세요. 내가 아까 요 넓이를 2로 만드는 2차원 넓이 값에 1차원 뿌리 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 2차원 값의 뿌리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루트라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2차원 값의 근원 값을 구하는 겁니다. 2차원 값의 원인 값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자, 굉장히 게으르게 듣고만 있죠? 졸려서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누구만이 지금 계속 안 놓치면서 필기할 때 그 때때마다 기록을 시작하고 있죠? 혜성이밖에 없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무도 안 해요. 공부를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안 적으면 기억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머리가 좋으실까요? 감히 나도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평면적으로 편하게 듣는데 머리에 남겠어요? 그러니 계속 까먹죠. 계속 지나가는 거 또 지나가야 되고. 공부는 여러분이 밀도 있게 하신 만큼 깊어지는 거지. 구경하듯이 영어 관람하듯이 보면은 머리에 뭐가 남아요. 자극적인 거라면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 남겠지만 공부가 자극적일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는 내가 좀 적어놔야겠구나. 이렇게 먼저 드러놔야 이제 교과서 갖고 설명할 때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적어. 열심히 적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거 3학년 건데. 가장 어려운 3학년 1학기 건데. 됐어요? 뭘 적긴 했어요? 펜만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었어요? 루트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어원이 뭐예요? 어원이 뭐죠? 뿌리값인데 무슨 차원의 무슨 차원 뿌리값이죠? 2차원의 값이 얼마 주어졌을 때 그것의 1차원 뿌리값을 구하는 기호가 루트란 뜻입니다. 설명해도 지금 못 적고 있죠. 잘 적어. 잘 적으려면 잘 들어야 돼. 너는 듣는 것부터가 지금 좀 개발이 덜 돼 있어. 그래서 이 기호를 우리는 근호라고 합니다. 근호. 근이 그 근 자체가 이게 3개 국어야. 한국말은 뿌리, 영어로는 루트, 중국어로는 뿌리 근이라고 합니다. 근기호. 근의 기호는 2차원의 뿌리값 기호입니다. 그게 바로 제곱의 근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끄떡이겠죠. 근데 물어보면 헤맬걸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들은 거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하고 재검증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루트. 얘는 계속 묻겠습니다. 이 루트라는 거는 무엇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1차원 뿌리값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루트 3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정수가 3이라고요? 자, 지금 멍 때리고 앉아있죠? 이해도 못한 똑바로 들으세요. 다시 묻겠어요. 루트 3은 뭘 의미하는 거죠? 뿌리값, 근원값.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 3은 잘 이해하고 잘 들어. 넌 지금 이해도 좀 어설펐고 잘 듣느라고는 하지만 핵심을 듣지 못하고 있어.
이 넓이가 3이 된다. 됐어요? 이 넓이가 3일 때 그 2차원 값이 3일 때 1차원 뿌리 값이 얼마냐고 할 때 이 크기가 루트 3, 즉 3의 반쪽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곱해서 3을 만들 때 그 제곱되는 대상 반쪽이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으면 알아서 적으세요. 그건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숙제고 필기지. 필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초딩 때처럼 여러분 적으세요 할 때 네 하고 적은 건 정말 이 나이 땐 최하급이에요. 이제부터는 뭐냐?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자기 맞춤식 정리라는 게 필기예요. 그 각자 자기 그 써야 되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참고로 내가 아까 요게 1.414213 너 감기 걸렸냐? 알러지냐? 1.414213일 때 꽃 다 줬는데 무슨 꽃가루냐? 너 하나 더. 얘는 지금 후드를 입고 다니지? 너는 이렇게 다니지? 만약에 네가 감기 걸린다면은 누구 책임일 것 같냐? 너는 그따위로 해서 입고 다닐래? 옷을 챙겨. 알았어? 가만 보면 준비를 안 하거나 좀 부주의한 놈이 걸려. 그건 지 탓이야. 알겠어? 자, 1.414213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 대신 나타내는 게 2의 반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자, x 두 번 곱해가지고 3을 만드는 건 내가 x가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사실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요 2보다 요 루트 2보다 크고 요 4가 되는 넓이보다 작을 때 요 3이라는 넓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녀석은 우리가 그나마라도 우리가 유리수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유리수로 대충 어느쯤 크기가 될지는 아는 게 좋거든요. 인식하는데. 얘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1.732050으로 반복되지도 않으면서 무한으로 갑니다. 어떻든 이 무리수라는 거는 규칙도 없고 끝도 못 나타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는 대충 갖겠다는 필요하거든요. 너무 생소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참고로 이 무리수는요. 17세기까지도 잘 못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야 싶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못 나타내요. 그래서 이 기호를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크기의 감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내가 추천을 드려요. 루트 2, 즉 2의 반조각이 1차원 값은 1.4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고요. 루트 3은 1.7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면 1.414까지 하셔도 괜찮고 1.732까지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나 적어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알아두시길 바래요. 아직 여러분도 그렇고 무리수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생소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유리수에 빗대어서 가늠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무리수라는 개념 됐어요? 무리수는 끝도 없고 반복도 안 되기 때문에 규칙성도 몰라서 유리수로 못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수라고 표현하는데 무리수라는 건 결국엔 2차원 값의 1차원 뿌리 값을 구하다 보니까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거 있어요. 아까 내가 지웠지만 이 무리수 중에는 파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파이가 뭐죠? 원주율인데 이거 되게 재밌다. 원주율이라는 건 누구와 누구의 비율이에요? 이게 대충 약 3.14라고 배웠죠? 누가 누구의 3.14배라는 걸까요? 둘레는 지름의 몇 배냐 이거였죠. 근데 묻겠어요? 자, 둘레라는 거는 얘가 둘레죠. 맞죠? 묻겠습니다. 둘레는 면이 자, 이 둘레라는 녀석은 먼저 뿌리가 뭐냐면 이게 실을 길게 놓은 걸 말아서 생기는 게 둘레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아, 안 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이 둘레에 대해서 반지름의 몇 배가 원주려고 했다고 했죠? 지름의 몇 배? 이 지름이라는 녀석은 하나 묻겠어요? 지름의 녀석은 이렇게 풀러서 지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면이라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 면이잖아요. 원도 평면 도형이잖아요. 이 2차원 도형을 잘라도 유지가 되는 건 둘레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르는 순간 도형이 허물어지면서 지름은 사라져요. 어때요? 여기도 차원이 걸쳐 있죠. 2차원인 면과 1차원인 길이값이 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면을 상대하려면 2차원을 상대하려면 1차원과 유기적으로 크기를 비교하거나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무리수라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첫 단원 배우는 이유가 수를 확장해서 하는 이유고 그것은 2차원인 좀 더 복잡한 생활 속의 면을 다루는 또는 2차원을 다루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관문으로 필수적이라서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끊을게요. 서두가 길었는데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이게 내용 자체가. 자, 아직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봐주세요. 내용 볼게요. 오늘 3학년 거 처음 나갔으니까 조금만 좀 더 하다 끝낼게요. 자, 기본 개념은 이미 했어요. 봐주세요. 우린 먼저 무리수를 배우기 전에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먼저 정하고 갈 거예요. 왜 제곱근이냐? 1차원 뿌리값을 구하는 와중에 무리수가 발견됐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일 때 1차원 뿌리값은 1이에요. 넓이가 4일 때의 1차원 뿌리값은 2였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이 넓이가 만약에 2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뿌리값은 우리가 못 나타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뿌리값을 구하는 녀석은 결국 제곱해가지고 2차원 값이 나올 때 그것의 1차원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x라는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를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 찢어야 됩니다. 찢은 표시. 찢은 표시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거 x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뿌리인데 제곱한 녀석의 뿌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근이라는 동양 표현으로는 나타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 표현보단 서양식 표현법을 좀 더 좋게 봐요. 왜 좋게 보냐? 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A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퀘어가 뭘까요? 그냥 사각형인가요? 네, 정사각형이죠. 맞습니까? 네. 정사각형의 뿌리란 뜻입니다. 맞습니까? 정사각형은 몇 차원이죠? 2차원의 뿌리는 아까 몇 차원 값이었죠? 내가 그래서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2차원 이 넓이의 1차원 뿌리 값이 얼마게라고 설명한 거는 바로 이 서양식 표현법을 좀 더 따라서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요 식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근을 구할 때 더 치우쳐진 표현법이고요.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좀 중점을 두는 뿌리가 조금 그 근본이 좀 약간 틀려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자, 제곱근. 제곱해서 A를 만들 때. 하지만 이거 뭐야? 넌 꺼져. 그리고 서양식으로 보면 2차원의 뿌리값.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2차원만 뿌리값이 있을까요? 3차원은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안 배우겠지만 수학이 발달하면 결국엔 3차원도 건드리겠죠? 그래서 자매품 이것도 있어요. 이게 2D 버전이면 3D 버전도 있어요. 자, 먼저 부피가 1이야. 그럼 부피가 1인 녀석의 1차원 뿌리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건 3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인데 그것의 1차원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부피가 1이면. 1이죠. 왜냐면 이건 사각 기둥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엔 자 여기가 8이라고 합시다. 그땐 각 1차원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근데 묻겠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이런 정육면체인 부피가 없을까요? 얼마든 존재하겠죠. 연속적으로.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 부피가 만약에 5다. 5가 나올 때 이 1차원 뿌리 길이값 알고 계실까요? 즉 x를 3번 곱해가지고 5가 되는 x 찾을 수 있을까요? 시도는 했죠. 끝이 났을까요? 평생을 해도 안 납니다. 규칙성이 발견됐을까요? 없어요. 크기는 분명히 있을 텐데 못 나타냅니다. 얘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제곱해서 5가 나오는 뿌리값이죠. 그럼 아까 내가 찢은 건 이건 한 번 찢은 거잖아. 2번 곱해서 나올 때 찢은 거잖아.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이디어 좋았다. 그럼 만약에 내가 10번 곱해가지고 5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10번 할 거예요? 세다가 눈 돌아가겠다. 그렇게 안 하죠. 수학자들은 간편한 걸 선호하지만 복잡하고 혼동되는 건 피합니다. 이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 봐주세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정수가 정해지기 전에 양수음수라고 했지만 독점적으로 썼지만 우리가 유리수로 만들어지면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쪼그라들었다고 했죠. 독점지를 못 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얘면 될 줄 알았어요. 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차도 있고 4차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게? 물론 너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누가 시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려졌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포함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게 확장해서 표현법을 만들었어요. 얘는 2차원의 뿌리값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몇 차원의 뿌리값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3이라고 쓰십니다. 3번 찢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몇 제곱근? 2제곱근. 얘는요? 3제곱근. 3제곱근이라고 안 해요. 3제곱근.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요? 4제곱근. 2, 3, 4지 임마. 셋 다음엔 4시지 임마. 됐나요? 참고로 요거부터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여기까지도 우리가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양식 표현의 확장판이고요.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아까 내가 스퀘어는 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정육면체 주사위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네, 큐브 루트라고 합니다. 얘는 큐브 루트라고 배웁니다. 세제곱근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큐브 루트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첫 관문을 여는 3-1 과정의 세제곱근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무리수는 안 등장했어요. 왜? 여기도 보면 1의 세제곱근 1, 8의 세제곱근 2 구했죠. 또 1의 제곱근 1, 4의 제곱근 2 구했죠. 제곱근이라는 건 그러니까 반으로 찢어버린다. 제곱에 거꾸로 한다라는 것의 표현법이지. 아직 무리수까지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곱근과 무리수가 원래 들으면 좀 여기에 타이틀로 더 적합합니다. 어떻든 돌아갑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빡세게 안 할 거예요. 자, 제곱해서 9가 나왔어요. 그럼 9를 반으로 찢어버리면 3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9라고? 그럼 그것의 1차원 값은 3이 되겠네. 맞죠? 하지만 우린 또 이것도 배웠죠. 1학년 때부터. 2번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거는 양수도 되지만 음수도 돼야 안 돼요. 이거 개념까지 배웠으니까 믹스하셔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까다롭지만 열받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만 있느냐? 마3도 됩니다. 즉 이 3은 9를 반으로 찢은 값이 3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녀석은요.
9를 찢은 거에 마이너스 값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두 번 곱하면 플러스 9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이 9의 제곱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1차원 뿌리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괜찮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a가 될 때 x라는 녀석은 a를 반으로 찢은 a의 제곱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는 생략합니다. 2제곱근. 그런데 플러스만 되느냐?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두 번 곱해서 플러스 a가 나오는 건 얘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제곱근이라고 다 붙이면 헷갈리잖아요. 얘는 뭐라고 하느냐? a의 반쪽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 플러스가 생략됐으니까. 얘는 그럼 못 가요. a의 음의 제곱근이 됩니다. 갑자기 슬슬 이제 용어들이 짜증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걸 우리는 확장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2차원 정말 초입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그러니까 처음 선행을 나가는 거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봐주시고 시급한 건 기말고사다.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셨죠? 그러면 돌아가서 내용 다시 보겠습니다. 제곱근인데 우리가 반띵을 구하려면 제곱해서 아까 얘기한 9다. x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합쳐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섞어서 써요.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이거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부호라고 해요. 복이 뭐냐면 복수할 때 복, 단수 복수할 때 복수. 알겠죠? 붙였어. 두 개 뭐 붙였어. 더블 기호야. 복부호. 실제로 이제 앞으로 통역 많이 할 거예요. 복부로 쓰는데 그럼 하나 물을게요. 그럼 모든 제곱근은 다 양, 두 가지 가질까요? 0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밖에 없죠. 예를 들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그 제곱근이 몇 개예요? 반쪽알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있지만.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근이 없다. 제곱근 없어요. 중학교까지는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있어요. 그때는 숫자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실수보다 더 큰 수가 있어요. 허수랑 합해서 복소수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 일단 수책에 3번씩만 해주세요. 해성인 한 번이고.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를 반으로 쪼개면은 제곱근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반으로 쪼개면 0 하나. 음수는 2차원 인수값으로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리. 됐습니까? 실수에서는 없어요. 모든 크기를 갖는 대상에서는 음수를 반으로 쪼갤 방법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게 이 얘기입니다. 제곱근 개수. 양수를 반 쪼개면 양수, 음수 2개 있고 절대값은 서로 같겠죠. 음수는 없어. 반 못 찢어. 0은 찢어봤자 0 하나야. 끝입니다. 다음, 표현법. 찢어버린 표현.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근호라고 합니다. 근호. 진짜 안 보이냐? 근호. 이게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근자. 근호, 뿌리 기호. 알겠어요? 영어로는 루트라고 하는데 루트의 라틴어식 어원은 레디칼 사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 레디칼은 어디서 나온 뜻이냐? 라틴어에서 뿌리는 라딕스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이게 현재 영어에서는 루트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디칼 사인이 근호의 뜻입니다. 즉 곱의 반쪽. 됐습니까? 제곱의 반쪽이란 뜻입니다.
스퀘어 루트. 2차원 넓이 값의 뿌리값 스퀘어 루트. 됐어요? 그게 제곱근. 자, 다시 a라는 값을 반으로 찢으면 플러스 루트 a나 마이너스 루트 a. 알겠어요? 얘가 a의 무슨 제곱근? 양인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둘 다 쓰기 귀찮으면 풀마 루트 a. 됐습니까? 복구.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습니까? 귀찮으니까. 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양의 제곱근, 얘가 음의 제곱근. 아직까지 어려운 건 없어요. 처음 배우니까 우리가 그냥 규칙이나 용어법 설명하는 거지. 개념이라. 근데 루트는 씌울 수 있지만 루트를 씌운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에요. 루트 4는 얼마예요? 2잖아요. 4를 반 찢으면 2 나오니까.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4를 써도 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풀마 2라고 최종 정리하셔야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최초의 이제 별표가 등장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낚여요. 별거 아닌데 정말 낙심아니에요. 봐주세요. 여러분 2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2를 만드는 x값을 묻는 거예요. 됐나요? 뭐 이거 필요해요? 뭐 펜 줘요? 자, 2의 제곱근은요. 말 그대로 제곱해서 2 만드는 x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 x가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제곱해서 2를 만들 때 x 얼마였어요? 네? 아이씨. 그거는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려고 하는 거지. 이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쵸? 루트라는 그 근호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산하려면 이제 수를 확장해야 된다니까. 그 1점 얼마만 유리수에 빗대어 가지고 그냥 가늠하는 것 뿐이지.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x 얼마야? 발전이 없군. 풀마라고 했잖아. 맞아? 크기는 반쪽인데 풀마 다 되잖아.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2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2예요. 아시겠어요? 말 그대로 제곱해서 2 만드는 근이니까. 이제 슬슬 헷갈리지. 근데 뭐가 낚시냐? 제곱근 2라는 것도 있어요. 얘랑 순서만 바꿨어. 순서만 바꿨어. 근데 얘는 이것만 얘기해요. 풀마 쓰면 틀려요. 이것 때문에 많이 낚여요. 처음으로 애들 낚시하는 이게 파트예요. 별거 없죠. 얘랑 얘를 갖다가 순서를 바꾼 것 뿐인데 얘는 풀마 루트 2가 다 되고 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왜 그런가 잠깐 설명만 해주고 슬슬 마무리할게요. 봐봐요. 아까 사실은 2번 곱해가지고 2를 만들 때는 원래 크게 말하면 스퀘어 루트는 루트 2가 맞아요. 근데 2번 곱해서 양수를 만드는 거는 음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도 나중에 등장을 시켰거든요. 이건 나중에 등장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루트를 쓰는 것도 그 당시로선 굉장히 이상했어요. 무리수라는 걸 쓰는 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존재 자체의 발견도 굉장히 좀 불쾌했거든요. 저게 뭐야? 오죽하면은 비이성적인 수라고 했겠어요. 수학이 이성이라는 건 수학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수학자들이 저런 개가 마음은 그거지. 유식하니까 개 같은 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저건 비논리적인 수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되게 싫어했던 거야. 근데 거기다 이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계산 쓰니까 이제 음수 2번 곱해도 양수 되는 것까지 적용했겠지. 그 이후 얘기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얘만 썼어요. 그런데 음수도 된다라는 우리 주류에 편입해 쓰다 보니까 풀마를 다 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오리지널이지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곱근이라고 한다면은 양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조차 안 쓸 필요가 없을 때였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처음에 자연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나중에 음수라는 개념이 생겨서 음의 정수가 생긴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니네 양의 정수 쓸 때 플러스 쓰냐? 안 쓰잖아. 그냥 마이너스 음의 정수 쓸 때만 마이너스 붙이지. 양의 정수 그냥 쓰잖아. 마찬가지로
제곱근이라는 것도 양의 제곱근이라고 나중에 이게 추가됐으니까 양이라고 구분해서 붙여야 되는데 짜증나게 안 붙여 이거를. 이걸 붙이면 이렇게 낚시질 필요가 없잖아. 근데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안 고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낚시의 생량이 돼요. 얘는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써도 되는데 관용적으로 안 써요. 기억하세요. 제곱근 3이라는 거는 무슨 제곱근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제곱근. 자, 제곱근 3은 뭘 얘기하는 거야? 졸린 인간아? 그러니까 뭐야? 루트 3. 그럼 3의 제곱근은요? 이거는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한 거라서 두 번 곱해 양수 나오는 음수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무엇의 제곱근이면 오리지널 다 구해야 되고요. 제곱근 뭐다 그러면은 그냥 양의 제곱근만 원시 버전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많이 틀려요. 자, 다시 볼게요. 제곱근 2는 양의 제곱근이에요. 알겠어요? 2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2 만드는 모조리 다 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오늘 첫 단원이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쭉 한번 여러분이 쓱 한 번만 좀 봅시다. 아, 알았어요. 이제 보낼 테니까 숙제로 줄게요. 미안해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했어요. 여러분, 대신 숙제만 드릴게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14페이지까지만 드릴게요. 그리고 그동안 그럼 놀라는 게 아니라 니네 밀린 거 하셔야죠. 혜성이는 밀린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 그 프린트는 다 검토 끝났고 오답 다 검증까지 다 되고 오답도 다 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대는 밀린 게 많다 보니까 지우는 아직 안 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면 마실래요? 그러면은 그 리뷰하는 거는 하실 거죠? 니들도 리뷰는 해야 되잖아요. 해석이 괜찮을 것 같고. 할 수 있어요? 불 다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여러분 시험 안 봤죠? 언제 보실래요? 학원에서 여기서 보는 거지 내가 학교 시험을 보는 생각을 해. 기말 범위 중에 하나잖아. 그럴까요? 네. 아니, 부등식, 방정식 포함해서. 먼저 그 미쳤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연립방정식, 잠깐. 연립방정식만 하면 괜찮겠어요? 이게 총 48문제짜리인데 그 다른 반 아이들 풀렸거든요. 제일 재밌는 게 중학교 1학년 선행하는 애들 점수나 그 상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 반이 있는데 그 반 점수나 평균이 비슷해요. 제일 잘한 놈이 48문제 중에 11개 틀렸어요. 여러분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게요. 참고로 이거는요. 1시간 안에 못 풀어요. 1시간 한 30분 걸려요. 20분, 30분. 그래서 여러분 연립 방정식은 공부할 수 있죠? 리뷰도 연립 방정식 한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럼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하려 할까요? 네. 해석은 어느 게 좋아요? 좋아요. 이번 주? 자, 여러분 그러면 숙제는 얘는 얘밖에 안 주겠지만 2학년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이것도 얘기할게요. 지나 본 거 모르는 거는 언제든 나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대충 하고 질문 안 할 때가 제일 걱정이 돼요. 질문이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르는 게 없거나 대충 봐서 잘 안 받거나. 후자겠죠?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